안녕하세요. 정소프트의 손성필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에서 이제 고가 가방이나 시계 개인 소득세, 개소세라고 하나요? 특소세. 이런 것이 가끔 이제 붙는 게 있습니다. 레페라고 하는 분이 지금 블로그에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이나 시계에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라고 해서 사치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소세의 30%가 교육세로 붙게 되고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이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초과 금액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요. 초과 금액 200만 원보다 250만 원 그러면 5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개소세는 200만 원 초과액 곱하기 20%에 교육세는 개소세의 30%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초과액의 26% 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교육세가 이제 붙게 되고요. 구매 비용은 250만 원 플러스 관세,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해가지고 1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인 거죠. 식이 복잡한데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할 때 알아야 될 세금, 텍스 이렇게 조사를 해봤고요. 먼저 이제 개별 소비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특별 소비세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소비세 플러스 간접세 이게 바로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 장소에 입장하거나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바로 개별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로 인한 역진성 완화, 면세를 하기 위한 거죠. 차치성 과세 물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사치 부리지 말라고 부여가 되나 봅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항목의 교정과세고요. 과세를 이제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력세율 제도를 통한 경기 활성화,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개별 소비세가 부여되고요. 잠정세율 제도를 통한 기술 개발 및 환경 친화적인 이제 물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 리스트가 되겠는데요.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에 오락용품, 수렴용 총포류, 보석, 진주, 산호, 호박, 상아, 그리고 기금속,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이런 게 과세 물품 대상입니다. 지방세 이제 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보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고요. 재산세 등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목적세, 등록면허세액 20%, 레저세라는 것도 있네요. 40%, 주민세, 균등할세액 이게 이제 10%고요.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 담배 소비세액 이게 이제 50%입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과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인데요. 구매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또는 VA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아닌 물건 혹은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고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합산해서 납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낸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세금이고요. 보통 이제 이것을 간접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면세 상품인 살, 보리 등 미가공 식료품과 도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반 과세자는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인데요.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요. 매입세금 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 및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자고요.
1.5에서 4% 정도의 낮은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고요. 매입세액의 15%에서 4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이제 발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여기에 매출액 4,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급가액에서 10%,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고 여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면제가 된다고 하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하고 간이 과세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일반적인 경우는 간이가세자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높지 않아서 국가에서 이제 혜택을 주는 그게 이제 간이가세자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업을 할 때 쇼핑몰 운영뿐만 아니라 사무실, 사무집기, 인테리어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매출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많아질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 가세자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간이가세자는 불가하기 때문에 혜택이 더 적어질 수 있어서 일반 가세자가 더 이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은 우리 법률 전문가분들이 알겠지만 또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쇼핑몰 운영하시려면 이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계속해서 이 지식을 쌓아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고요. 세금 계산서 받은 금액의 10% 빼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세액이 1.3%가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매출액의 10%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의 10% 빼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식이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개별 소비세하고요. 그리고 교육세, 부가세 이런 거 많이 듣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